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갈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뜰마루 지방정원은?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은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5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산림보전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정원조성팀 이희상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박미화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2023년도 산림정원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 3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조림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였고, 다각적인 산림 소득 사업과 임업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전문 임업인을 육성하여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림 재해에 대한 현장 중심 체계적 적기 대응으로 2023년 산불 발생 0건 등 산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지속적인 폭우로 발생한 3건의 산사태 피해에 대하여는 신속 복구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올해 10월 31일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전라북도 지방정원 2호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정원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숲 조성 등 주민 편의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원 가로 하단의 수목 시설물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원형 계절꽃 식재를 추진하여 기존과 변화된 도로 경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부안 해뜰마루를 지방정원 등록 신청하여 2023년 11월 13일자로 전라북도 지방정원 3호로 등록 완료하였고, 또한 해뜰마루에 345대 수용 가능한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군민 문화 여건을 충족하고 화합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미흡한 점은 잦은 우천, 지속된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수목 병해충 발생에 대한 대처가 늦어 적기 방제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관리사, 원회사 등 지방 전문 인력의 필요에 관하여는 부안 군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채용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 당면 현안 업무 생동하는 부안형 도시녹지 통합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도로 개설 등 사업 추진 시에 가로수, 화단 조성 후 사업 시행 부서에서 사후 관리 등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금후에는 가로수, 화단 등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관리 예산 확보 등으로 부안형 도시녹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그 산림과 사업을 보니까 부안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한 게 많더라고요. 네네. 이 재무과의 계약서를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네. 뭐 산림조합법이라든가 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금액 여건을 떠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각종 산림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를 뭐 철저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미흡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2023년도에 궁왕 꽃동산 조성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건 잘 됐는지 그 부분에서 좀 한번 더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쭉꽃동산 네, 조성. 예. 지금 저희가 그 시기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고사목들이 좀 상당 부분 나와가지고 일부 교체한 부분도 있고 고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나중에 지켜보니까 다시 되살아나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원상으로 많이 회복돼서 마무리 잘 됐습니다. 그 고사가 되면 그 우리가 하자보수닥이죠. 뭐 다시 뭐 심어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보통 2년입니다. 2년이요? 예. 그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 업무보고에 보시면 맨 마지막 5쪽의 맨 마지막 줄에 각종 행사 축제를 연 10위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문화 여건에 따라서 국민 학업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출품한 노을빛 정원 지방 정원으로 등록됐지 않습니까요? 네네. 앞으로 이게 지금 등록만 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계획이 있는지. 예, 저희가 일단은 10월 31일자로 전라북도 2호로 그 지방정원 등록이 됐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게 3년간 지방정원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 실적에 따라서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저희 부안군 입장에서는 3년간 지방정원으로 운영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그 선진지 우수 사례들을 접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그 등록해서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그 다른 지방자치 사례를 보면 그 순천만은 뭐 3년 이상이 됐지만은 울산 태화강 정원은 1년 만에 국가정원으로 간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이왕 정원이 됐으니 뭐 사업을 전개를 잘 열심히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3년이 아닌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정원 지정이 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이번에 그 지방정으로 두 군데가 지정을 됐죠.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갈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뜰마루 지방정원은 해뜰마루는 뭐 저희가 도심지하고 가까운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지방정원으로서 어떤 그 도심 속에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가보고 지금 아직까지 해뜰마루까지도 지금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고자 하는 의미는 뭐죠?
아무래도 국가 정원으로 감으로써 그 예산적인 부분이죠. 국비. 예산이라든가 인지도, 음. 뭐 전국적인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저희가 그 해뜰마루를 시설하고 유지하는데 1년에 추산적으로 25억 시설비까지 올해도 25억 3,4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만 올라온다고 말이죠. 시설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 또 이용 편의에 관한 부분.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25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국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는데 국가 정원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도 약하고 지금 국가 정원으로 가려면은 녹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또 뭐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별 정원이 5종 이상이야죠. 예, 또 저희들이 지방 정원을 하고 난 뒤에 품질이라든가 운영 관리 평가에서 7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또 그 정원 면적 10만 제곱미터당 1명 이상의 그 정원 전문 관리인을 또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하나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인데 두 개 지방정을 해놓고 선택적으로 그냥 뭐 줄포만으로 갈 것인가 아직 해뜰마루로 갈 것인가도 명확하게 지금 행정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뜰마루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또 들어가야 한다면 관리나 또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예산에 걸맞는 그런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산림정원과가 이번에 직제가 새로 신설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또 획기적인 어떤 그런 시책이 나오고 그 시책이 국민을 위해서 또 부안의 관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예, 과장님이 또 이제 이 녹지직 전문 또그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해뜰마루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해뜰마루 전반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면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 이쪽 부분을 하다 보면 이쪽 부분이 미흡한 게 나타나고 자연마당 쪽을 하다 보면 이쪽 부분이 미흡하고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또 해뜰마루 본연의 어떤 가장 주안점을 최초에 뒀던 다랭이 연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6억 정도 그런 관리 예산들이 투입이 됐고 또 실제로 올 연말이 되면 산책로 개선이라든가 초하류 식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마무리돼서 관리 차원의 어떤 마무리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저희가 좀 걸어 보면 실제로 좀 산책로 자체가 좀 어둡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충족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면 내년 정도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한번 종합 계획을 세우게 되면 지금 2년 3년 동안 그렇게 투입됐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장님이 새로운 생각 또 정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속도감 있고 또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무장의 산책로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또 내년에는 또 그러한 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공모 사업이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 그 사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처음 계획부터 알차게 좀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정원과가 뭐 지금 그 부안 구민의 그 정말로 그 바랬던 그런 과학과가 직제개편을 올해 만들어졌죠. 네, 네. 우리 지금 그 산림정원과에 조경사라든가 정원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채용된 인원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림과에 조경사라든가 정원사들이 다 배치된 데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신안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렇게 관리 상당 인원 관리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는 조경사만 한 35명 그 지금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경사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어떤 공원 조성이라든가 공원 정비라는 할 때 어떤 사업자한테 위탁해서 지금 하는 것이 많이 있죠. 나무 전지라든가 할 때. 네, 네, 맞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 철쭉이라는 개념을 꽃은 그 나무를 모형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꽃이죠.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이 철쭉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을철에 되면 모형을 막 이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럼 내년 봄에 그 꽃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전지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못 자르면 볼 수 없습니다. 꽃은 철쭉은 5월에 전지를 않으면 5월에부터 6월에 7, 8월에 꽃이 다 맺어져 가지고 다음에 피는 거예요. 근데 가을철에 보면 예쁘게 정리를 잘 해놔요. 근데 보기는 좋은데 내년에 꽃을 못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경사라든가 정원사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업자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안군에 그 공원을 보면 15개 공원이 있어요. 예? 제일 큰 뭐 서림공원부터 시작해서 백년공원까지 15개 공원인데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1221쪽에. 예. 지금 그 15개 공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공원의 관리를 누가 하는가요? 저희 공원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고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는가요? 직접 관리하는가요? 거의 저희가 직접 직접 관리하고요. 관리하죠.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 공원을 15개 공원을 관리하려면 어떤 공원에 책임을 수 있는 담당 직원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정원사가 필요고 조경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운 나무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업자한테 맡기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질 수. 그래서 내년에 혹시 계획에 우리 조경사라든가 그 정원사라든가 이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요? 인력 계획이? 저희가 한번 그 타시군도 벤치마킹 해보고 저희 공원이라든가 어떤 녹지 공간에 대한 관리하기 위한 그 정원관리사의 수요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뭐 보고를 드린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한 명을 하겠다, 2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계획 세워가지고 네, 네. 정원사, 조경사가 이시한다니까요. 그 과연 생각 어때? 이시아요, 없어요? 있어야 맞습니다. 이시아 맞죠? 예. 그럼 거기는 인력 배치를 봐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그 비산먼지 저감습 사업을 하죠. 네, 네.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3관이다 심었던 나무들이 지금 그 편백나무 심었던 나무들이 그 저감습 그 사업을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삼간리 그 작은 편백을 미세먼지 저감습으로 그런 사업으로 조성을 한 거는 최초 발단은 그 주변 농경지 주민들의 어떤 비산먼지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에서 출발을 해서 심었는데 거기 그쪽 토양이
성장 속도도 더디기도 하고 식재 수종도 사실은 편백이 나중에 자라면 상당히 키가 큰 수종이기 때문에 또 뭐 그늘로 인한 피해도 우려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적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 편백이라는 자체가 속성수죠. 그때 보면 예, 토양에 속성- 따라서 예, 속성수인데 그 한번 크기 시작하면 10m 이상 크잖아요. 네, 네. 농경지에 그늘진다고 일조량 떨어진다고 바로 민원이 줄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그거 맞지도 않는 데고 지금 거기서 민원을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온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런 것들 자체 선정할 때 보면 지금 가서 보면은 그 나무가 컸을 때 가지가 얼마나 뻗을 것이며 그 나무 성장하는 때 그 가지가 뻗을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양쪽에. 그러니까 나무가 1년생 나무를 심다 보니까 1년생 나무를 기존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10년에 갔을 때는 이 나무가 얼마만큼 클 것인가 해가지고 여유 있게 심어야 하는데 갖다 1m 간격으로 다 심어놔서 가지가 어떻게 할짝합니까 그것은?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할 때 심도 있게 그런 사업들도 지금 다른 시군에 가보면 저감습 사업이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큰 나무를 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나무들 한 그루를 심더라도 바로 저감습이 그것이 비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 나무가 심어가지고 언제 그 비산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냐고. 그런 것들은 이제 산림부서가 만들어졌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그 앞으로 그리고 그걸 관리라든가 모든 걸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대상지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전문 인력 배치 계획 수립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산림정원과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 자료 요청으로 한 1222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 하단 세부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금액도 없고 뭐 다 없어요. 업무 보고 자료로 보고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료를 다시 한번 세부 내력 좀 계약 체결까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료 요청을 해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안읍에 가로 하단이 가로 하단을 없애고 정원형 화단으로 바꿨어요. 이게 좀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사된 것도 많이 있고요. 제가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다 고사가 돼 있어요. 팻말도 이렇게 놓고 누워 있고 관리된 곳은 관리돼 있지만 이런 데 다 이렇게 고사가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예산 낭비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가로수를 가로 화단을 무슨 근거로 해서 바로 없애가지고 한 3억 얼마예요? 3억 1,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구성을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없다. 그리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회의를 해서 갑자기 변화해서 그렇게 부안읍민들한테 우려 같은 얘기를 듣느냐,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햇들마루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제가 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해뜰마루 예산은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한테 지적사항하고 군정 질문 때도 시정 요청을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각 언론사 및 주민들은 정말 해뜰마을은 유령 나오는 마을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요. 어떤 언론사는 물고기 죽고 악취 풀풀, 신운천 수질 악화, 부안군 어쩔 수가 없나, 이런 식으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 새로 오셔가지고 부담은 많이 있고, 제가 그리고 과장이 이게 자꾸 바뀐다는 얘기도 했어요. 아마 이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기피 현상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너무 무거워요. 해뜰마루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아직도 아까 26억을 또 드려요. 예산만 많이 해주면, 예산만 해주면 정말 관리를 잘하겠다 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정말 힘든 해뜰마루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도 잠깐 이제 김원준 의원님께서 그 해뜰마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할 각오입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수질 부분은 저도 계속 출근하면 해뜰마루를 매일 나가보는 상황인데, 지금 그 정화장치 쪽 부분이 그 고장난 것들도 좀 많이 있고요. 정화장치가 이제 뭐 제 역할을 못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어떤 신운천의 수위가 낮아지면 저희가 물을 펌핑을 해서 펌핑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원래 요지는 신운천에 물을 펌핑을 해서 여과장치를 거쳐서 정화장치를 거쳐서 깨끗한 물이 다랭이 연못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몇 가지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당초 시공업자를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 부분들 이제 뭐 그동안 그 뭐 어떤 노후된 보행 매트라든가 이런 깔린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실제로 그런 산책로도 이제 최소한 관리 차원에서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흙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판석을 깔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판석으로 깔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산책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또 여러 가지 경관 차원에서 개선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보이고,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속는 느낌이에요. 잘하겠다, 잘하겠다, 말로만 잘하겠다 하고, 금방 어느 정도 준비하면 부서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면 언제 해뜰마루가 지방정원이 되고 국가정원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국가정원, 지방정원이 중요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이 인정을 못해요. 거기 가서 운동하기가 싫고, 거기 가서 이 걷기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담당했던 과장님 같았으면 정말 자료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겠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잘 하기를 기대하면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안에 조금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주민들이 최대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저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창피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이 요구하신 가로수 및 가로하단 세부 내역, 편성액, 집행액 등 세부적으로 재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하셨는가는 몰라도 일반 현황에 보면요, 산림 정호가 예산이 299억입니다. 네? 299억 7,500만 원인데 집행 현황을 보면은 199억 3,800만 원 집행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럼 한 66%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과다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집행은 적게 할란지 내년 예산은 100억 정도 삭감을 해야겠구만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그 예산 금액이 큰 금액 중에 저희가 그 부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그런 토지 보상 부분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들이 뭐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한 35% 정도 완료를 했는데 그 금액이 뭐 31억, 뭐 32억 정도 되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 토지 보상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그 집행률에 보면은 행정 운영 경비는 5,900만 원을 다 집행하고도 59%라고 써놨어. 집행에서는 100% 집행했다고 해야지 왜 59%요? 나머지 이런 것을 좀 착오 없이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지. 행감에서도 이런 자료를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착오가 생기겠습니까? 이 점 주의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보면은 19페이지 체육시설 등 조성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이죠. 네, 네. 지금 파크골프장을 그 우리 정원 조성팀에서 조성을 하고 있죠. 네, 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계세요? 과장님 파크골프 하세요? 파크 골프는 아직 못 해봤고요. 일반 골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크골프에 대해서 그 하시는 분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있는 분이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 그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운영 중이지 않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별도의 실시 설계를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 전에 군비죠. 네, 네. 군비로 듣는데 지금 그 나인홀이 지금 구성돼 있고 그 옆에 이제 18홀 제대로 된 18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옆에다 짓고 있는데 어차피 짓는 것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 이 견해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파크 골프에 대해서는 문의아니지만은 옆에 저 매스컴이나 이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 보면은 금방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특히나 골프한 사람들은 팝골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조성비가 지금 보니까 주먹 구구식으로 한 홀당 한 1억 해가지고 뭐 1억 18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나가서 봤는데도 골프장 부지야 있지만은 부지가 너무나 적고 어차피 만드는 거 명품 골프장을 만들어라. 그래야 그 많은 관광객들도 1박 2일로 2박 3일로 와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부안 지역 주민들도 제대로 된 체육 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남들 다 있는 파크 골프장이라고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더 들어가도 좋아요. 어차피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제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전면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부지는 어차피 부지 있는 부지인데 부지는 적다. 또 전문가가 없다. 또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문제를 꼭 가지고 아직 주민들이나 그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 또 스포츠 부안군 체육회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한 번이라도 상의 한번 간담이라도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문제로? 제가 이제 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제 팀 차원에서는 한 것 같고요.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아직 그렇게 미팅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한 예. 번도 없었어요. 이 도나가지 대한 파크 골프 협회나 전라북도 파크 골프 협회나 부안군 파크 골프 협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계속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서 좋은 명품 골프장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햇들마루예요, 자연마당이에요, 수생정원이에요, 신운천이에요.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햇들마루라는 정식 명칭이 정착이 됐고요. 신운천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천의 이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명을 부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명칭도 붙이고 전에는 처음에는 거기가 그 도로를 갖다 또 선키스트 로드라고 해의 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또 한참 한 적도 있어요. 부안 읍내에 사는 저도 헷갈려요. 도대체 그 명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입로나 그 산책로를 갖다가 지금 다 저 야자수를 풀어 헤치던데 거기다 지금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기존에 그 산책로에 깔려 있던 야자 매트가 보행 매트가 예. 이제 좀 오래됐다기보다는 그 햇들마루의 지형상 이렇게 그 진입로 산책로 부분이 지형이 낮다 보니까 늘 몇 년 물에 됐어요? 벌써 한 저희가 그 매트 깔린 지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됐어요. 2년. 매트 깔린 지 2년 됐는데 그 매트를 갖다 2년 만에 저렇게 바꾼다는 것은 그 물론 그 지형이 전에는 그게 다 물에 방죽자리 있어요. 방죽.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빨리 또 그 삭고 다뤄지고 미관상 안 좋고 그러는데 요즘 트렌드가 그 사람들은 흙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세멘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간이 한 2m 폭 이상이 되는 구간들은 저희가 이제 식재라든가 식재원 나무라든가 이런 거 관리 차원에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구간들은 최소한 이제 흙콘크리트 포장으로 일부 하고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책로. 예, 아니 이게 산책로는 그 폭이 좁은 구간에 대한 포장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 구간은 판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판석으로 그러니까 하고 그 야자 매트 깔려 있는 자리를 지금 뭘로 다시 야자 매트를 깔려고 그래요? 아니요, 야자 그러면은. 매트는 깔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얇은 10cm 정도 되는 그 돌판으로 판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판석으로 하고 그게 콘크리트죠.
아니야, 이거 돌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흙 콘크리트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폭이 넓은 구간은 관리 차원에서 콘크리트로 하고 그렇습니다. 관리역이 편하게 그 일을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은 지금 그 1년 전, 2년 전부터 그거 좀 어차피 없을 것 같으면 거기다가 황토흙 좀 깔아줘라. 우리 맨발로 좀 걷겠다.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 가면은 지금도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그 맨발 신발 들고 지금 걷고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침에도 뭐 출근하셨다는데. 네, 봤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과장님인지 모르고 지금 아마 그런 민원이나 이런 제기는 아닌가 본데 저희들은 그 의원이라 그 밀접하게 그 돼 있잖아요. 관계가 주민들하고 주민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거기다 그 어차피 그거 밀어냈으면 거기다 황토 흙이나 좀 깔아줘라. 우리 맨발로 좀 걷게. 그래서 우리 건강이라 좀 우리가 좀 그 관리 좀 하게 그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그 몇 년 전부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 행정은 그런 말씀을 못 들으세요. 관리력이 좋은 방향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농구장 옆쪽으로 이렇게 그 매트 걷어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황토를 깔아서 이제 한 2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맨발 걷기 길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호응이 좋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긴 구간들에 대한 어떤 뭐 맨발 걷기 길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추진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황토 포장을 뭐 어떤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좀 저희가 그 맨발 걷기 좋은 길들은 황토를 깔아서 맨발 걷기 길도 일부는 만들어 보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거기 있습니다. 팀에 그 도시공원 팀에 박미화 팀장님이 계세요. 저기 계시는데 저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일 잘하세요. 보면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매창공원의 빈 땅에 쓸모없는 땅에 그냥 버려진 땅에 저분들이 다 그 거기다 황토를 놔주고 길 정비하고 가로등 놔주고 해서 주민들 하루면은 4,500명이 거기를 걷고 있어요. 다 고맙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러냐? 군에다 행정 공무원들한테 군수님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밀접한 상황을 갖다가 그래서 저 항상 그 팀이나 팀장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같이 그 수생정원 해뜰마루 뭐 헷갈려요. 그쪽은 지명 헷갈리는데 해뜰마루에다가 그런 길을 옆에 그 큰 돈도 안 들어요. 저거 뭐 1,0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1,0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주민들하고 밀접한 상황이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큰 예산 안 들고도 주민한테 큰 호응을 얻는 거예요. 거기도 그 잘 상의하셔가지고 상의는 공무원들끼리 상의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직접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주셨으면 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그 과장님 저기 그 햇뜰마루라고 그랬죠. 햇뜰마루 그 진입로 보면은 그게 지금 차량 통행하는 데까지 잡혀가지고 거기가 그 길이 몇 개로 나눠진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6군데 그 도로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진입하고 사용하고 차량이나 사람이 건너다니는 상당히 위험이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만 그게 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같이 수기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산림과에 제가 질의를 못하고 그러니까 일문일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는 산림 경관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산림 기후 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계획 수립, 산림 산촌 종합 개발, 소나무 충전 애찰 및 방제, 산촌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성 등산로 등
조성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안지방정원 조성 및 관리 등의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수립 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나 위험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또한 산림기본법 제16조 제1항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립, 육성 등의 산림자원 조성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 조성 시책 수립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